방송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녹화를 하긴 했지만 생방송으로는 안 했죠?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게 이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하고 초중 아이들 800명 중에 600명 가량이 저의 페이스북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저는 실질적으로 칠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페이스북으로 뭘 하나, 뭐에 관심이 있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알아야 거기에 편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대세가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예요. 막 노래방 가서도 찍고 그냥 교실에서도 찍고 그게 뭐 붐을 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대박이다. 그럼 나도 그러면 내년엔 수업을 생방송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교사가 익숙하지 못하면 또 실행하는데 겁을 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방송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생활기록부 활용,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하고 또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그 EBS에 지난번에 또 소개 드렸나 모르겠는데 타이포셔널이라고 글자를 활용해서 그걸 옛날 지금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전통적인 방법이 5번 써와 10번 써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표현해봐라. 이 단어를 너라면 이 철자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겠니? 그런 수업을 제가 2년 전부터 시도를 했거든요. 하반 애들이 하도 철자를 못 외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역시 우리나라 아이들은 엄청난 시각학습자예요. 그냥 해본 선생님마다 막 대박을 치시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다른 과목까지 전부 전 과목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수를 위해서 제가 오늘 출력한 거예요. 지금 매수가 모자라 15명밖에 못 가요. 부랴부랴 출력해가지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해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고요. 한글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기해서 300% 하면 맨 뒤에 학생들과 함께 교감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파워포인트 굳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기능 활용해서 보기 화면 확대한 거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가장 산만하네 여기다 놔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자, 이거 국어과. 이거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본문 학습을 하고 그 본문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춘향전을 다 공부한 다음에 춘향전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 몽룡, 춘향, 변사또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라 하니까 우리 변사또의 여기 뭐 기생들 했다가 춤추고 뭐 이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단순한 어휘를 넘어서서 이렇게 한 단어를 정리 마감하는 그런 학습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좀 잠깐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이거는 또 한백구의 강보미 선생님께서는 이 수사법, 국어의 수사법, 이건 무슨 수사법일까요? 도치법인데 여기 돌을 이렇게 거울에다가 비추는 모습. 여기 치는 뭘 했냐 근데 얘가 아니라 이 한백과 학생이 요거 그린 학생이 EB에 출연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위에는 바지고 밑에는 티셔츠다. 그리고 여기는 야구르 특병을 뒤집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우리는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배움의 시간이 없어. 그렇죠? 또 되새김질하는 시간, 수업 시간. 그 얘네들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니까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더라. 자, 이건 도치. 자, 그러면 1번부터 16번까지 맨 위에다가 그럼 요 빈칸은 뭘까요? 써보자. 도치. 또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 모든 것을 다 하는 하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이 3번씩 쓰고 나와서 건빵 2개 뭐 꼭 들어간다. 건빵 2개는 누굴 위해서?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건강한 단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16단어 다 맞추고 나오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네, 상품. 네, 위에만 쓰세요. 위에만. 뭐 귀여운 상품. 뭐 지난번에 드린 적 없는 상품 드립니다. 맞았어. 틀렸어. 이거 상품 드릴게요. 네. 자, 맨 위에 단어만 맞추시면 돼요. 네. 네, 뜻은 못 쓰실 필요 없고. 근데 실제로 학습지 할 때는 여기 선생님 칸에 뜻을 쓰라고 하면 되겠죠. 간략하게. 네. 이 열공 모드. 어이, 2번은 전지적 작가식 시험. 3번 경사서. 그러니까 이 학습지를 특수반 아이도 하더라니까요. 네. 아이도 특수반 아이도 쓰는 거. 어려운 게 있나? 9번은 자기력. 자기력을 한 건가? 자기 부상 열차를 한 건가? 자기 부상 열차. 맞아. 예, 위에가 자기 부상 열차죠? 예, 맞아요. 열차입니다. 열차. 13번은 drown, D-R-O-W-N, 빠지다. 물에 물에 빠지다. 14번 개구리. 14번 개구리인데 이거는 frog, F-R-O-G. 집사람이 애들 방과후를 탈포반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범생. 저 위치 또 있어요. 지금. 저는 틀려도 다 줍니다. 왜냐? 나온 성의를 생각해서. 자빠져 자는 애들도 있는데 나와서 했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세이브. 예. 미안합니다. 15번 세이브. 구하다. 세이브. S-A-V-E예요. 세이브. S-A-V-E.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학습. 컨닝 대화는 파우치 통과. 나는 몰라. 자, 9분 남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반은 참 분위기가 좋구나. 보통 한 30%는 안 한단다. 전국적으로.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근데 이반은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6번.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남자애들은 아이디어에 주목하고요. 여자애들은 완성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 여자애들이 월등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글루를 한번 보실까요? 6번 화면을 확대할 것 같으면 이게 남학생 작품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지시죠? 여기서 이글루를 보면 세상에 그 흔한 A4 용지도 얻질 못해가지고 줄친 공책에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남학생스럽죠? 근데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포인트가요. 이걸 보고 그냥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수고했어.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좌절해요. 남자애들은 완성도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이디어에 집착해요. 원래 사냥꾼 유전자가 남자애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네, 보시면 이걸로 벌써 아이디어가 얼음집. 그 다음에 뭘 그렸어 또? 에스키모를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들어보면 뭐야 이거? 창이야 창. 작살. 또 하나 더 있어. 밑에 여기 오해. 북극곰까지 있어. 그래서 한 작품 속에 무려 4개의 아이디어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림 못 그리는 거 상관없어. 우리나라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수만 수십만이야. 싸구려 인력이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이 옆에 작품을 애들한테 보여줘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이게 이글루인데 이 이글루라는 작품은 송 선생님 작품이니 얘 작품이니 이글루가 이거 표절작이란 말이야. 얘가 이미 이음을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십만 명.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면 결국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편집력이에요. A와 B, C와 D 이걸 이렇게 편집 우물에서 거기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중1보다 중2가 잘하고 중2보다 중3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3학년 애들도 그렇고 2학년 애들도 그렇고 2학년 애들도 그렇고 이 수업을 하시면 정말 딱이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애들은 2학년 애들이 후배들한테 책을 다 기증하는 거야. 버리지 말고 후배를 다 기증을 해서 애들이 기말고사 끝나면 거기서 애들에게 분양을 해줘요. 2학년 뒷부분에 단어 목록 나온 거. 그래서 오늘은 1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은 2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엄청난 작품 나와요. 제가 작년에 수업평가하면서 살짝 좌절했던 게 선생님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좋았니? 그랬더니 다른 거 다 빼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이거 그리는 수업이 최고였대. 그럼 난 수업에 뭐 한 거야? 그만큼 이렇게 사는 거야. 또 중3 애들은 저라면 제가 중3은 놀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어가 2315 단어가 있어요. 그거 잘라서 다 나눠줘. 그려. 근데 영어 언어에는 선행학습이 없어요. 컨센트레이트는 뭐 고등학교 단어지만 집중하다가 무슨 고등학교 단어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키시면 애들도 학교 나서 이게 스쿨 CGV 가는 건지 이게 이제 애들이 헷갈리거든.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특별히 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에 관해서 지금 저는 그때 이거 하루에 5개씩 그리라고 그랬어요. 1시간에.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무척 사랑받았다. 응? 우리 학교에서 수업 제대로 되는 거는 그 송 선생님만밖에 없어. 그 힘이 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작품 하나당 하리보 1개. 하리보 1개. 한 봉? 아이고 한 개. 작품 한 단. 이런 거 5개당 5개 주면 애들도 다 노는이 연구한다고 이거 먹고 싶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영어과의 경우는 대입 단어까지 거의 다 커버가 돼 있어요. 여기 그 맨 위에 주소 있죠? 타이포셔널이 여기 가서 검색하면 거의 다 있어요. 영어는. 지금 이번 기말에 한번 이번 연말에 한빛 프로젝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죠. 저는 그런 걸 공부해요. 한글이 우수성만 하지 말고 자주 쓰이는 단어 한 5천 단어를 우리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시키는 거야. 항아리, 이런 행복 이런 걸 시켜서 그 콘텐츠를 외국 문화원들, 외국에 한국 문화원들이 있거든. 그쪽에다
수출합니다. 보내드리자고요. 한글에 대한 호감을 더욱더 높입니다. 네, 질문. 선생님 이거 애들한테 나눠줄 때는 사이즈 얼마나게 나눠주세요? 아. 한 단어를 A4에다 하라고 하나요? 어떻게? 원래 실제 사이즈. 요거 예. 여기 가시면 여기로 가셔서 양식 이렇게 예, 검색하시면 양식도 주세요. 네, 여기다 예. 양식 이렇게 검색하시면 양식을 근데 요거 하실 때는 좀 아깝더라도 그 시험지 누런 시험지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누런 시험지로 하면 이게 스캔을 해도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줬어요. 아 그럼 이게 정문? A4예요? A4 A4에 그럼 6개가 6개. 들어가요? 네, 6개. 너무 작지 작진 않아요. 작진 않아요. 요거는 예시작. 요거는 과목별로 쭉 여기 예시작이 있으니까 제일 잘 됐다 생각하는 거 여기다 넣으시고 여기 지금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습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는 그 학년 말 이후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저는 불과 1년 만에 고입 단어를 다 커버해버렸어. 그 애들이 이만큼 잘해.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탁월해. 네, 또 궁금하신? 네, 그게 좀 누런 게 있고 그냥 깨끗한 게 있죠. 그거는 깨끗한 건 스캐너로 그 우리 학교의 복사기들이 다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스캔하는 법 사진으로 제가 일일이 다 찍어서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캔하면 깨끗합니다. 지금 좀 회색으로 되는 건 전부 다 그냥 사진으로 찍었는데 알고 보니 또 사진으로 찍어도 고정하는 또 앱이 있다네. 캠스캐너라는 앱으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어쨌든 거의 모든 과목이 어휘가 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돼요. 단어가 어려워서는 못해먹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활기록부 시간이 없죠. 제가 요즘은 강의를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올여름에 하도 더워서 선생님들이 피로가 회복이 덜 됐어. 그죠? 그래서 오늘 꿀팁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선생님들에게 보약이 되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일지도 될 수 있고 추천서도 될 수 있고 기초자료도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기초자료도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채팅 상담. 저는 이 학교 생활이 그 7교시 중에 6교시 하고 7교시 거의 다잖아요. 좀 별로 퇴근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남자니까 가능한 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아침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가 좀 교재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선생님들은 어려운 얘기고 근데 그때 애들하고 그냥 그 채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 채팅할 때 뭐 가지고 했냐면 전년도에 합격한 비율들 그 3학년부에 그 파일이 있나요? 혹시? 몇 프로가 어느 학교 가고 몇 프로가 어느 학교 가고 그런 파일, 그런 기초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잔소리식으로 안 하고 넌 어디 가길 원하니 그러면 그 표에 이렇게 딱 파일을 보면 그 합격 불합격이 대충 가늠이 되거든요. 그거 상담해주고 또 가이던스 인성 진로 검사한 것도 이렇게 파일로 놔두고 애들은 검사하고 나서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가이던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나와. 그대로 있어.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채팅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파워포인트 받으셔요. 그럼 여기 클릭하게 되면 아이들과 실제로 열심히 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진짜. 열심은 지가 필요를 느끼면 그대로 스스로 하는 거지. 상담의 팁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요맘때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주었어요. 양식. 진로 직업 희망 그래서 특기 컴퓨터 분야 다루는 거 그다음에 희망하는 이유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담임만 하면서 애들이 참 무척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눠주고 그냥 걷지 않아. 자꾸 해서 시간을 주고 완성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기록부에 진로 써주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맹탕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써줘요. 또 그러면 애들이 한 이야기 중에 써먹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예 밴드를 운영하는 선생님 같으면 아예 이 파일을 여기서 내려받으셔서 이 파일을 올려놔.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여기다 작성해서 올려놔라. 그럼 선생님께서 그거 의견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아이 말을 활용할 수 있고 벌써 얘가 진로 성숙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거 보면 다 나오거든. 진로 엑스파일 더 추가하셔도 되겠고 각종 검사 결과 혹시 한빛에서 가이던스 인성 검사 또 하시나요? 여기 들어가면 학교 아이디가 있고 비번이 있어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면 전교생들이 한 거 그것을 그 자료 접근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거 인성 검사를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체크한 성격이 나와요. 한 5줄, 4-5줄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생활기록부에.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정확하죠. 애들 스스로 자기 성격이 이렇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를 사실은 인성검사를 하고 아무 데도 써먹질 않아. 그렇죠? 본인들도 몰라, 어머니들도 몰라. 인성검사 뭐하래? 뭐 어디 남겨야 돼.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적절하게 해주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담임이 나를 이렇게 잘 알았어? 애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지. 버리지 말자. 아까운 정보니까. 각종 검사. 이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의적인 면이 있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활발하며 모험심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심이 있고 당연히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요즘 또 뭐뭐 이다 말고 뭐뭐 함이라고 쓰라며. 참 그런 걸 왜 자꾸 건드리나 몰라. 참 답답해. 이게 요것만 뭐뭐 함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요 내용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야? 인성검사에 있어. 처음에 들어가 봤더니 복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이 좋은 자료를 왜 복사가 안 되게 해? 그래서 그쪽에서 수정을 해줬어요. 정말 아깝죠. 이 정도면 누가 못하겠다. 본인들이 체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이거 다 맞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생활기록부 750자 채우는 거 일도 아니죠. 또 생활기록 땡땡이 되죠. 저는 이제 생활기록 교사가 영화스러워야 되는데 절성이 57일이니 지각 좋대는 오죽 많겠어요. 그때 볼펜 들고 잡다는 얘기 말씀드렸던가? 그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 생활기록 출석부 입력을 얘가 온 날 해. 얘는 어차피 수업도 없어요. 마이너스 교실에 들어가도 자. 나와라. 교실에 앉아서 애 보고 입력시켜. 내가 불러주고. 그러면 애가 체크하다가 씩 웃어. 왜 웃겠어요? 멋쩍지. 자기가 하는 행보를 자기가 찍어줘. 수십 번을 클릭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으로 너라면 네가 좋겠니? 그렇게 이렇게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서는 이게
여기 자, 그리고 얘는 하도 학교를 안 오니까 우리 반에 1인 이력이 없는 애란 말이야. 그런데 연말에 마지막 2월에 입력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 애 보는 데서 입력시켜줬어. 생활기록부 입력 담당으로서 탁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급에 많이 크게 기여하였어. 그러니까 애가 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집요한 정말 거의 교활에 가까운 교사의 그 영악함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얘가 고3 돼서 모범상 받더라. 이 꾸러기가. 그러면서 지금 포스텍 포항제철 대학원 컴퓨터 엄청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파워포인트 받으시면 저는 이거 교실 뒤에다 붙여놨어요. 야, 지각 한 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확인하고 너가 지각 한 번 하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클릭해야 된다. 뒤에다 붙여놔. 비포로. 그러면 너라면 네가 이쁘겠니?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담임이 지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각이 싫은 이유 또 한 가지. 담임이 지각이 싫은 또 한 가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최상급 퀴즈인데 동료 평가에서 요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쓸 때 요걸 어떻게 썼냐 그러면 저는 영어라서 처음에 출발은 영어여서 그랬어요. 영어 최상급을 할 때 요걸 어떻게 재미나게 공부 좀 해볼까. 그래서 제가 중앙선 타고 웅길산 가다가 열차 안에서 야 최상급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애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게 수업을 할까.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모모한 아이를 뭐 설문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최상급 설명 공부하면서. 그래서 바로 제가 영어로 막 만들었어. 더 스마티스트, 더 모스트 수업 시간에 가장 주의력이 깊은 아이, 뭐 등등등등등 가장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가 영어과 단톡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이 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 애들 다 2명을 써라. 사실 2명 이상 쓰는 게 좋더라고. 왜냐면 나중에 단 한 군데도 체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 그때 꽤 괜찮은 애가 그래서 걔가 슬퍼하더라.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 우리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어. 3명 정도. 그리고 또 다 만든 다음에 검토를 해야 돼. 1번부터 끝번호 하야까지 한 항목에는 반드시 선택이 돼 있고 그런 이제 담임이 영악스러워야 돼 이렇게. 그 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글의 경우에는 좀 자유롭죠. 선생님들께서 바람직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넣으실 수 있어. 1번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솔선수범하는 규칙을 잘 지키는 가장 글쓰기 능력이 가장 탁월한 애들, 비판 능력이 가장 탁월한 애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도 12월 되면 은근 좀 바쁘시잖아. 근데 요 10월, 11월이 약간 좀 길어. 그죠?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요런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이벤트로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럼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적으시면 됩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인증서도 줘요. 이렇게 인증서를 또 다 하려니까 일이야 그것도. 그것도 정리하는 거는 알바죠. 저는 절대 바쁘게 안 해요. 우리 반에 수급자 아이들,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걔한테 알려주고 네가 이거 정리해줘라. 한 사람당 얼마 돼가지고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서에서 담임 도장까지 딱 찍어서 애들에게 줍니다. 담임 송효 시치기 정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 누구 이렇게 딱 출력해서 담임치기는 한글을 만든 거야. 송영호 담임 송영호에 인 해가지고 깡 빨간색으로 해주면 돼. 만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그 사실은 담임인 제가 알아주는 것보다 누가 알아줘야 돼. 요즘 애들은 친구가 알아주는 게 진짜예요. 진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자존감이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고 치려도 않죠. 자존감이 약해서 항상 자존감 약한 애들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저도 한 명 말고 몇 명? 3명은 적어줘야 안전하고 또 1번부터 3번을 꼭 한 항목에는 책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결국 뭐 자존감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다음에 여기 1인 1력도 생활기록부에 이제 자치적으로만이 있나요? 제가 담임을 안 한 지 3년이 돼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1인 1력을 그냥 잘 써먹는데 그 1인 1력을 애당초에 이렇게 1인 1력 역할이 구체화돼 있어요. 자치적 또한 학급 부회장으로서는 물론이고 수학부장과 칠판관리부장의 역할 수행은 만인의 모범이었습니다. 만인의 모범. 이거 본인이 쓴 거야 이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써보아라 한 거예요. 여기는 참 자기를 엄청나게 평가했군요. 그리고 경기도는 상벌점이 없죠? 없어졌죠? 네, 칭찬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도 좀 하시죠? 네, 근데 롤링페이퍼도 그냥 추억 만들기가 아니고 저는 아예 학급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뒷 배경으로 그림 A4 용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넣고 생활기록부 동료 평가를 활용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서너 시간, 아침에 잠깐 여러분의 행동 특성을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말은 필요 없어요. 선생님 생활기록부에 그런 거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친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장점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롤링페이퍼를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롤링페이퍼를 통해 학급 동료들이 스스로 없이 친구를 대해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랩을 즐기는 여유도 있으며 학기초보다 마음에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이는 배고픕니다. 이게 한 학생의 롤링페이퍼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교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죠. 제가 머릿말에 쓴 글이고 이런 것도 12월은 좀 바빠. 11월이 좀 느슨해. 그죠? 담임으로서는 11월에 이런 이벤트를 쭉 이렇게 연결지어 나가시면 애들이 느슨해지는 것도 막으실 수 있고 생활기록부도 정말 내실 있게 750장 꽉 채워줄 수 있다. 동료평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도 활용합니다. 우리 절반 그때 말씀드렸던 1학기 때 회장을 뽑았는데 다른 선생님이 깜짝 놀라. 걔 우리 반 작년에 회장인데 너무너무 이기적이래.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봐도 조금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걸 한 방에 얘를 완전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게 생활기록부 요거 한 줄이에요. 3월 어느 날 친구가 한 아이가
주번인 걸 잊어버리고 갔을 때 이 아이가 같이 가야 되니까 지가 같이 가야 되니까 책상 줄을 맞춰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바로 내려와서 생활기록도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반 판톡으로 딱 알려준 거예요. 아무개 생활기록에 이렇게 입력해줬다. 애들이 고리 흔들리지.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다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 저희 이렇게 맨날 저는 조회 때도 가도 웃고 수업할 때도 이렇게 웃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를 만만히 보지 못해. 왜? 철저해서 그래요. 철저한 게 카리스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애들이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멘토링. 멘토링은 교과 멘토링입니다. 시험에서 여기는 애들이 성적이 높으려나? 저는 이제 국영수사 그 85점 이상 되는 애들을 과목별 멘토로 위촉을 해줘요. 이제 본인 허락을 받죠. 이렇게 좀 해줄래? 근데 원래 슈퍼스타들은 전 과목 다 잘하죠. 근데 한 아이를 전 과목 하면 안 돼. 오로지 단 한 과목만. 왜냐? 참여를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85점 이상 되는 애들께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 칠판 뒤에다 붙여놓고 다른 이번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나온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과목별로 멘토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다 해놓고 멘티를 쓰도록. 그러면 이 하고서 이런 식으로 멘토 멘티가 정해지면 저는 이 옛날에는 이 수첩을 항상 이 주머니에 수첩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메모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느 시간에 딱 들어가서 두 아이가 멘토를 하고 있어. 뭔가 공부하는 무드만 나오면 바로 입력해서 딱 입력해서 생활기록도. 저는 이 수식을 입력해 주는 게 왜냐면 상이나 벌은 따끈따끈해야 돼. 가장 최단시간 내에 그 벌이나 상이 주어졌을 때 애들이 가장 그 효과가 큽니다. 바로 생활기록에 기록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이거보다도 실은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시간에 멘토끼리 앉혀요. 이렇게 멘토 멘티 앉히고 애들이 서로 멘토링을 하고 있으면 그냥 뭔가 하고 있는 기미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 암기하고 그리고 또 생활기록 들어가 바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엄청난 훈육이 되더라고요. 동료 멘토링 기록이죠. 근데 사실 이 출발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요즘 애들이 니네들은 왜 아침에 와서 공부를 안 하냐. 한 애가 선생님 요즘 애들이요 공부하면요 와서 그래요. 야 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적 9급밖에 안 나오냐?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문제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소박하게 한 거고요. 이걸 뭐 너무 이렇게 뭐 촘촘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분위기만 바꿔줘도 공부는 원래 협동하는 거구나 이 분위기만 하시면 돼요. 또 이것도 진화한 건데 원래 칭찬 스티커 요즘 칭찬 스티커 선생님들이 쫄아가지고 칭찬 스티커로 애들 뭐 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법안이 우리를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에요. 정경유착 그 꼬리를 끊고 기업과 기업 간의 리베이트 이걸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당연한 법인데 엉뚱하게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시고 자꾸 묻지 마세요. 물으면 교육청도 머리 아파. 그리고 또 결정하면 그것에 우리가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우리를 대선 법이 아닙니다.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100개 채워서 제가 칭찬 팀장한테 얘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누구 몇 월 며칠 날 누구 때문에 스티커가 붙어서 하는 걸 너가 좀 적어라. 그런데 한 해에 이 칭찬 팀장이 정말 성실한 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칭찬 스티커 이렇게 3월 18일 국어부 시간에 정보 도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애가 이렇게 입력을 해만 내겠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럼 이걸 어디다 하느냐? 세특, 담임이 넣을 수 있는 세특. 담임이 넣을 수 있는 세특이 몇 글자일까요? 천자 땡. 800.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750자. 750자, 1500바이트, 750자. 진짜 750자. 이렇게 세특 750자를 어떻게 써주냐? 또 어떤 애들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 덕분에 고마운 거죠. 복사해서 그냥 한글에 붙여놓고 맞춤법만 확인하고 그냥 입력한 거예요. 교과교사 교수니까 프로젝트. 요건 뭐 지난번에 수업에 관해서 붙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외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가는 애들 추천서 써주시나요? 추천서 써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얘네들한테 자율 과제를 좀 주셔라. 특히 자기가 특성화고를 가는데 어느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는 애한테는 그 학교 학과에 맞는 과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혹은 예시를 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애가 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를 수업 자료로 쓰시고 그거 그대로 생활기록 이렇게 자율실천 과제로 물론 공지는 다 합니다. 공지는 전교생한테 다 하지만 하는 것은 점수도 없어. 그냥 세특만 벌어. 너희들 스스로. 낱말 퍼즐을 만들 줄 알아? 그럼 낱말 퍼즐. 미술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미술. 이런 식으로.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어? 그럼 팝송 불러서 올려줘. 그럼 이거 그대로 생활기록. 지난번에 제가 그 추천서 쓴 거 보여드렸죠? 그것도 미대가 나이. 그런 식으로 추천서 쓰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추천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선생님들 추천서 교장 선생님이 쓰시는 거 봤어요? 선생님들 그 무슨 상 받을 때 교장 선생님 쓰셔요? 교감 선생님 쓰셔요? 연구부장님 쓰셔요? 누가 써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서는.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죠. 그럼 선생님은 뭐야? 딱 한 줄. 이러이러하여서 추천합니다. 그럼 끝인 거야. 추천서는 스스로 쓰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뭘 써야 되냐? 여러분이 한 일을 써야 된다. 나는 교사로서 뭐 어떻게 했고 수업방 밖에서 이렇게 했고 다 쓰는 것이죠. 재밌죠? 학교장 추천서는 교장 선생님이 쓰지 않는다. 본인이 다 쓰는 거다. 생활로 그런 은근히 지금 선생님들이 올여름이 더운 게 사실 그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 잘 못 주무셨지. 자다가 일어나서 몇 번 그 에어컨 껐다가 켰다가 하느라고. 그래서 실은 더위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피로가 좀 덜 풀린 상태.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거야. 빨리 끝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몰아서 쓰지 마셔라. 다 잊어버려.
그때 쓰는 것이 강력하고 중요한 거. 애들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평생 가는 칭찬입니다. 1타 3회다. 첫째, 칭찬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을 시기 전에 칭찬하죠. 바로바로 알려주죠. 둘째, 이번 중간고사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에 뭐 쓰셨나요? 쫑알쫑알? 네?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쫑알쫑알 안 써. 그냥 뭐라고만 쓰요.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딱 한 줄만 쓰고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스테이플러 집어서 같이 보내죠. 목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애들이 성적은 서로 비교 안 해도 생활기록부에 쫑알쫑알 쓴 거는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서 담임한테 칭찬을 덜 받은 애들은 스스로 비교해서 슬퍼합니다. 양반이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걸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또 정말 팩트만 썼죠? 이거 느리려고 5단계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으면 주번 활동 5점 만점에 4점 5점. 출결은 학교장사 모범상도 1타 그냥 생활기록부 종합의견 쓰는 거 그대로 이러이러하여서 추천합니다. 써버리는 거예요. 추천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래 팩트 이렇게 해놓으면 다 쓰실 수 있죠. 여기 이 주소에 가시면 각종 추천서 목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안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미대 간인데 애가 수행평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1년 동안 다녔는데 자기 적성에 도저히 맞질 않는다. 저한테 영어 교사인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근데 저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수행평가 한 게 다 게시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검색했고 얘는 특별히 조금 아까 그림 보셨지만 단원의 핵심 주제가 남녀평등인데 아빠가 육아하는 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천서 이미지가 들어간 추천서 처음 보시죠? 1학기 중간고사에 이렇게 했다. 2학기 중간고사에 이렇게 하더니 2학기 기말에 수행평가 이렇게 했다. 마지막 추천서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도록 추천합니다. 입학사정입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기에 가시면 추천서를 미사여구 한글 거의 미사여구 없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추천서를 보면 다 그래요. 다 근면 성실. 그래서 쓰나 마나 한 얘기가 돼요. 팩트가 더 훨씬 더 강력하다. 자기소개서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 혹시 팩트가 네, 이제 여기까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안경 낀 학생을 위한 미니 드라이버, 단추가 떨어진 학생들을 위한 바느질 세트,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보수하는 보수 테이프. 네, 질문. 생활기록부에 관해서.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업무를 정상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업무를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게 이 일 자체가 이 국회에서 막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진로교육진흥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폭력법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속에 사실은 스며들어와야 돼요 이게. 근데 느닷없이 그냥 뻥뻥 일을 덤프치러고는 몰고서 학교 현장에다 막 쏟아놓고 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줄인다는 건 참 쉽지 않고요. 워낙 일 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난맥으로 와버리니까요. 차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일이 그대로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에게 일이 좀 편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외곽의 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 이해하시고 근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안의 평등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힘든데 옆에 분도 똑같이 다 힘들면 그래도 버틸만해. 근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분은 그냥 한가하게 휘파람 불고 있으면 그거 정말 더 힘들어. 멘붕이 와. 같이 근무하기 싫어. 그래서 뭔가 전 n분의 1로 업무 균등화로 끊임없이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직무 분석을 어느 해 오래든 어느 한 해는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공문을 몇 건 받았고 발송 공문 몇 건 했고 내부 기한 몇 건 했고 이런 것들 이걸 한번 분석을 좀 이렇게 통계를 좀 받으셔야 돼요. 기한 한 건도 안 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동료라면 그런 부분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이 상실돼요. 일이 너무 많아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이렇게 출발이 되면 머지않아 소진입니다. 직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각 부별로 계급장 다 띄고 내년에 다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업무 조절하자. 우리 부에 생활지도부다. 그럼 생활지도부에 내년에 아무도 안 남아. 다른 데로 다 가.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향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업무를 n분의 1로 한다면 이 업무 중에서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하자. 그걸 12월 달에 저는 우리 부원들과 중국집에 뭐 시켜놓고 그래서 같이 했어.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직무 분석이에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자기가 뭘 했는지 하도 바쁘니까 뭘 했는지도 몰라. 자기 또 비정기적으로 오는 일들도 있잖아요.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시고 거기서 끝이 물론 부장이나 기획 선생님이 그런 걸 좀 촘촘히 챙겨서 직무 분석이 학교 계획표 보면 보통 한두 장이야.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A4용 한쪽은 돼야 그 정상적인 성인사회 업무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매뉴얼까지 이 업무는 이렇게 추진된다는 프로세스를 정말 A4 용지 한 장으로라도 이 업무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 12월 방학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직이 뭐가 문제냐면 12월, 1월, 2월을 놀아. 왜? 놀 수밖에 없어. 뭘 맡을지 모르니까 내가 좀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내가 연구할 수는 없잖아. 거기다가 몇 학년을 가르칠지도 몰라. 그럼 또 1, 2, 3학년 다 교재 연구할 수 있냐고. 그리고 맹탕 그 좋은 그 직무 좋은 연수 기간 45일, 50일을 그냥 펑펑 놀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심지어 2월 말에 업무 분장이야. 이게 뭐야? 며칠 해가지고 수업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삼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역할들이.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이게 1년 지나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이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흐름이 바로 학교교육의 평가예요. 선생님들 그 학교교육 평가 보시면 맨 끝에 기타, 한 요만큼 칸에 기타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그 공간이 가장 소중해요. 기타. 사실 이 체크는 체크하는 거는 그 전과 올해의 비교일 뿐이에요. 작년에 생활지도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그 비교를 할 뿐이지 진정한 학교교육 평가는 맨 마지막에 그 서술형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동안 1년 내내 하면서 정말 참 뭐 과학의 날 행사 때 뭔가 이건 좀 불합리한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장에다가 휴대폰 메모장에 학교교육 평가라는 제목으로 놓고 그냥 수시로 누가 기록을 줘. 그냥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구부에서 기획 선생님이 평가 서류 보내줄 때 결정합니다 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보내드려. 아니면 그것도 선생님이 다시 워드 작업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해에 A4 용지를 4쪽 정도를 보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A4 용지 1쪽 정도. 근데 그러면 이게 학교가 바뀔까? 연연하지 않아. 오르면 어느 세월에 가면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 입으로 해서라도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학교 떠날 때 보면 거의 90% 이상이 또 바뀌어져 있어. 이런 노력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환멸사. 성인사회가 아닌 거예요. 직무 분석이란 그렇고 직무 명세표, 직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1, 2월에 정말 학교 발전의 원동력을 저는 1월, 2월에 있다고 봐요. 이때 놀면 안 돼요. 놀려는 선생님들도 안 계시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귀신도 몰라라고. 말하면 며느리도 그렇지. 말하면 며느리도 모르지. 선생님들께서 왜 12월에 학교교육 평가를 굳이 12월에 하지 마시고 11월에 느슨하잖아요. 11월에 그래서 설문조사. 근데 설문조사만 받으면 다 까먹어. 기억하셔야 돼. 그걸 4글자로 둔필 승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문자를 썼네.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적자 생존. 뭐예요 그 말이? 적는 자만이 살아난다. 적는 자만이 살아. 교사를 해서 찾아. 아직은 나에게 최고죠. 최근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가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거는 40대 접어드신 선생님들은 이거 책을 꼭. 저는 우리 반 애들한테 5월 어버이날 공동 구매했어요. 이제는 너 여태까지는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지켜왔어. 이제는 너희들이 엄마를 지켜줘야 돼. 어떻게 지켜? 이 책 사드리면 엄마 스스로 지키죠. 그러면 부부간에 자꾸 금이가 40대 되면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소름 끼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안경기 증후군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 이상은 꼭 보셔서 소진되지 않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40대 이상은 필수야. 이게 이 시간이 나면 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날 훅 가. 절벽으로 떨어져. 시간 내에서 운동하셔야 돼. 40대 이상. 3학년은 아주 매우 경사면에서는 이렇게 운동화를 막걸리를 신발 속에다가
교사는 감정 노동자예요, 육체 노동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교사는 둘 다죠. 하루 4시간을 서 있는데 이게 육체 노동이지. 그 우울을 받아내야 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 단련이 필수. 네, 필독서 보셨죠? 교사와 학생 사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면 스타디 그룹 하셔야 돼요. 한 챕터씩 읽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대. 특히 이제 어느 반에 그 소문난 꾸러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TF를 만드셔야 돼요. 개별로 안 돼. 어느 반에 담임도 어떻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의 교과 선생님들 먼저 이렇게 모이셔. 그래가지고 어떤 정보가 중요하냐면 나는 걔 괜찮던데 그러는 선생님이 계셔.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다루는 법을 전수해 주시면 돼요.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꾸준한 독서 모임으로 통해서 하시면 그래야 전문가가 돼요. 애들은. 오케이. 40분. 네, 예술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